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아이디를 봤더니 CMK3533님. 네. 미국 주립대를 나오셨네요. 컴퓨터공학과 졸업하셨고 학점은 4점 만점에 미국대다 보니까 4.0 만점에 3.3의 학점. 토익은 800대인데 토스는 레벨 8까지 네. 나오신다고. 굉장히 영어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없고요. 경력사항으로는 학생일 때 학교 IT 부서에서 2년 동안 학생 스태프로 일했고 아시아 문화를 알리는 동아리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거주할 때 교육기관에서 3개월, 봉사 2번, 뉴욕에서 무역회사에 입사하고 3개월을 근무하신 뒤에 귀국을 하셨답니다. 대활동 뭐 여러 가지 연동되는 측면이 있네요. 경력사항 같고. 그리고 계획은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서 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 지상직이 목표다. 국내 항공사 지상직이 목표다라고 네. 하셨고 아니면 금융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생각해야 될지 막막하다. 공사 같은 데도 들어가고 싶고 막연히 들어가고 싶은 곳은 너무 많은데 네. 막연하고 막막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CMK3533님. 해외대 이공계열 전공 출신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 유학생분들이 이 국내 기업을 이렇게 지원할 때 많이 좀 어려움을 어렵겠죠. 겪더라고요. 이분의 경우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사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분이 지상직을 목표로 하는 것 제외하고는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주요 항공사들의 상반기 공채가 맞아요. 지금 뭐 모기업들의 여러 이슈나 상황들 네. 그리고 뭐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들의 요 의거 때문에 사실상 LCC 저가 항공사의 지상직 공채가 아니고서는 사실 항공사 채용이 상반기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있기 어려운 때문에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상직을 목표로 하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도전도 필요할 텐데요. 문제는 저는 이제 오늘 이분의 사연 내내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분이 각각의 전형별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면접, 특정한 적성이나 필기 전형에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본인의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조금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분이 공사를 노린다 하셨는데 자기소개서를 못 쓰면서도 공사를 또 노려야 된다면 뭐 코레일 같이 아예 적부로만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곳에 가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면접 전형이 좀 약한데 이를테면 본인께서 PT나 토론토에는 강한데 대면 면접이 약하다. 그러면 면접의 전형이 좀 다채로운 곳들로 좀 지원을 네. 또 노리셔야 돼요. 그럼 또 자소서를 또 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해서 그 전형별로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분의 그 지원하실 회사의 어떤 방향과 가짓수가 정해질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반장님은요? 네, 제가 이분의 사연을 봤을 때에는 네. 가지신 강점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토익 점수가 좀 아깝긴 하지만 지금 토스 8을 봤었을 때 영어 어학적인 강점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토익 점수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토익 점수를 아무래도 이제 토스 레벨에 맞게 그리고 네. 이제 유학하신 경험에 맞게 좀 900점 이상으로 올려주신다면 좋겠죠. 유학생이 800이면 아예 안 쓰는 게 낫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애초에 지원 자격에서부터 네. 이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의 전공을 보았을 때 요새 취업이 잘 되는 또 컴퓨터공학과잖아요. 그러니까요. 학점도 나쁘시지는 지금 많은 수준이고 4.5점 네. 만점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입사해가지고 가지신 경력까지 봤었을 때 이분이 가지신 강점은 좀 있지만 이것을 익숙하지 않은 한국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잘 못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격증도 어떤 거를 준비하면 될까 이런 걸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아예 그냥 한국 취업 시장 경험 자체가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좀 있죠.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천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경험들을 얻고 나는 어느 쪽에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느 쪽으로 좀 더 준비를 잡아서 차근차근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애석하게도 그 상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업의 한 40% 정도가 아예 채용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 안 그래도 뜨는 채용 공고가 적을 텐데 그 안에서도 좀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시는 이런 네.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뉴욕에서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가 네. 3개월만 다니시고 퇴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 외에도 조금 경력들이 좀 단타 경력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이 혹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예, 불이익이 될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 3개월이 인턴이었다고 한다면 인턴했다라고 하지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어떤 직무를 했는지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공학의 전공을 살려서 뭐 IT 시스템 개발이나 기획단의 일을 하셨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직무 맞지 않아서 퇴사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면접 때 추가 질문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퇴사의 목적이 어떻게 된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이런 공백적인 요소들 혹은 퇴사 사유 등을 좀 효과적인 논리로 답변을 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지원하시려는 회사가 최종 목적지였고 그 3개월간 다녔던 회사는 어디까지나 중간 거점으로서 네. 본인의 이력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뭐 경험이었다 정도로 좀 돌려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100% 답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이 답변의 논리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옆에서 홍 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본인께서 생각하셨던 뜻대로 이 상반기 공채 회사들이 다 열리지만은 않을 겁니다. 뭐 그게 뭐 안타깝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회사도 여러 가지 업황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이런 면들을 네. 고려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 지원이 요구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 반장님. 네. 네, 일단 그 3개월 일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이렇게 짧은 단타성의 경험이 여러 개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도 이분은 한 개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그러네요. 때문에 저는 너무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 이런 그냥 한 번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직장 경험을 했다 이렇게 좀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차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 적응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스트레스나 힘든 거에 대해서 맞아요. 견디는 인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접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질문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함에 있어서 좀 유의하실 것이 있는데 네. 내가 일했던 전 직장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점을 말한다라든지 비난한다 이런 것은 절대 이제 금기시를 하셔야 그런 것 같네요. 되겠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조직 적응에 있어서 혹은 뭐 조직의 애사심을 갖는 이런 조직 로열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인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남 탓을 하는 사람,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도와주지 않았다. 기업이나 뭐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네. 뭐 미국에서 계셨었기 때문에 좀 직설적인 화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액츄얼리 막 이러면서. 네, 그 네. 직설적인 화법으로 면접관이 뭐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yes but 화법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쿠션 언어를 사용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우려가 섞인 질문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의 또 경력상 뭐 대외 활동 보니까 꽤 많거든요. 뭐 동아리 3년 활동 그리고 봉사 2번의 경력이 있는데 이런 분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뭐 면접이나 자소서에 이걸 녹여내야 되고 좀 차코치님께서 이 여성 27살 여성분의 이 학교 생활을 좀 추리를 좀 해주신다면 출이요. 네. 네. 탐정 출동. 출동. 프로파일러의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IT 부서 2년간 학생 스태프. 제가 봤을 땐 리더였을 확률은 적습니다. 어허. 만약에 리더였다면 리더라고 했었을 겁니다. 아. 근데 스태프라고만 했기 때문에 분명 본인께서 활동은 했다. 그 경험 어허. 그 자체만을 강조할 확률은 사실 존재합니다. 네,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서포트 해주고 뭐 자료 조사하시는 정도인데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2년간 활동을 했지만 뭐 딱히 뭐 내가 경험한 건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경험을 약간 힐난하거나 겸손한 자세로 딱히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네. 아시아 문화 알리기 동아리 3년간 활동. 네. 제가 봤을 때는 친목에 가까운 활동일 확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이 있다. 따라서 저는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 뭔가 뭐 전년 대비 더 나은 홍보의 효과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해당 동아리의 어떤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어허. 뭐 기존에 좀 친목에 가까운 활동을 좀 더 뭐 개선을 해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뭐 정례화 시켰다. 매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뭐 틀을 갖췄다라든지요. 아니면 뭐 신규 동아리 회원 유치와 같이 뭐 늘 있었던 활동이든 새로운 활동이든 뭐 그런 것들로도 이야기거리가 확보가 되겠죠. 오히려 교육기간 3개월 봉사 2번 요거에서 이제 본인이 뭔가 주어진 목표나 태스크에 맞게 목표 잡고 계획해서 뭔가 실천했던 경험까지 그러니까 경험 그 자체를 했다라고 강조하면 본인이 어디 NGO 단체나 코이카 같은 기관에 입사하실 게 아니고서야 그 경험 자체를 강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오히려 해당 경험 속 나의 강점이 어떤 환경에서 발휘되었다. 어떤 역할을 통해 내가 교훈을 받았다 등의 특정한 항목에 들어갈 요소로만 활용하셔야지 지원 동기의 계기 차원이 될 법한 어떤 그런 경험 자체가 가지는 임팩트는 사실 적었다. 그나마 있는 게 무역해서 3개월인데 돌아오셨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기가 조금 저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경험 그 자체의 강조가 아니라 경험 과정 속에서의 역할, 능력 수행, 태도, 그 교훈 이런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는 것만이 본인의 남아있는 전형에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이 항공사 지상직을 목표로 하셨지만 네. 사실 업황이 좋지 않아서 조만간은 취업이 없을 거고 금융 쪽도 생각하시고 공사도 생각하시고 사실 여러 군데 많이 생각하시는 걸로 봐서는 타겟팅이 네.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대 출신의 IT 쪽이고 이러면 조금 다른 좀 자기한테 유리한 직군이 있을 것 같은데 홍 반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사기업으로 IT를 이제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기업에서의 IT는 이런 최신 기술, IT 기술들을 적용하여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이 그런 최신 IT의 흐름, 어떤 기술, 내가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논리적인 혹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기업을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IT, 개발, 뭐 혹은 뭐 전산직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가능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권 쪽에서도 요새 IT에 이제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디지털이라든지 IT 직무 외에도 일반 행원으로 본인이 지원하신다라고 할지라도 IT 전공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 취업 시장에서 이런 그 IT를 전공하신 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갖추시는 자격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어느 정도 취득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시고요. 물론 이 IT 전공을 하셔가지고 공기업으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기업으로 지원을 할 때 유념하실 것이 사기업에서 어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기업에서의 IT는 어떤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인 그런 직무는 네. 아닌데요. 어디까지나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그런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개발 안 하고 이런 것은 보통 외주를 주게 될 것이고요. 그 외주 주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어필해도 공기업 면접 담당자라든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필하는 측면은 철저히 관리적인 측면,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초점을 잡았었고 어느 분야의 효율을 어느 정도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요소를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기업 직무가 있다면 한 곳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먼저 차코치님. 예, 저는 뭐 이분의 탈전공의 의지를 담아서 그러니까 전공을 의지가 살림을 있긴 시키지만 하죠. 결국 예. 탈전공이기 때문에 탈전공에 맞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단 상반기는 결국 100명 이상 뽑는 시중은행으로의 지원, 시중은행 3-4곳, 그리고 시중은행 3-4곳. 외국계 기업으로 지원이 요소됩니다. 제가 봤을 땐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썼을 리가 만무하고요. 적성검사를 통과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철저하게 기본이 될 만한 템플릿과 네. 영문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빠르게 갖추신 이후에 적절한 회사들, 이를테면 뭐 한국 땡땡땡 혹은 땡땡땡 코리아 이런 외국계 기업들, 국내 외국계 기업의 한국 법인들로의 지원을 좀 빠르게 하셔서 인턴 전형이 됐든 뭔가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희망하시는 범사무행정직적인 뭐 영업 관리적인 요소들로 좀 그러네요. 지원을 좀 이어가시면 어떨까? 의외로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회사도 있고요, 승강기 업체들이 있겠죠. 혹은 뭐 네.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그런 여러 외국계 중견 업체들도 많습니다. 한번 폭넓게 노려보시는 게 좋고 하반기는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한국사, 그리고 컴할 요 자격 따시면서 공공기관 지원의 여건을 갖추신 이후에 9월 이후엔 공공기관들도 폭을 넓혀서 NCS도 준비를 네, 그럼요, 하면서. 그럼. 네, 저희 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보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네. 홍 반장님의 네. 픽, 홍픽. 원픽. 원픽이라고 한다면은 예. 저는 사실 뭐 IT로서 지원하실 그 뭐 전산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이런 본인의 어학적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기업을 또 지원을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지원하실 때 애초에 그러한 전산직들에게 그렇게 높은 컴퓨터 공학적인 역량, IT적인 역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아예 전산직은 지원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좀 고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폭넓게 본인 전공을 살리셔서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가 뭐 사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에도 기술 영업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